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기자, 북한이 사흘 만에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건데요. 현재 우리 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발사체의 종류, 비행 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북한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으며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14일 북한은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 바위섬을 표적으로 놓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검열 사격 훈련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11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북한은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신속하게 언론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지난 주말 한미 외교장관은 통화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영 기자,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시설들은 어떤 곳들입니까? 네,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시설들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입니다. 방역 패스는 이 시설들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단으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권덕철 1차장은 방역 패스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3,551명, 해외 유입 308명으로 총 3,859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에 발생한 확진자에 비해서 850여 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79명으로 전날보다 33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333명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16,000여 명이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2.2%입니다. 강원 지역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평화가 경제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 공약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교통과 주택 공급 공약을 함께 내놓으면서 수도권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 최북단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북한과 관광이나 스포츠처럼 비정치 분야부터 교류하겠다며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약했습니다.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또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 원산 금강산과 강원 고성 강릉을 아우르는 동해 관광특구 조성, 비무장지대 생태관광 구상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평화를 지키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남북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도심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했습니다. 주변 지역까지 한꺼번에
상업화나 주거 공간,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27조여 원은 상업시설을 개발해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약은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40만 호, 철도 지하로 10만 호 등 서울에 모두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재경 대구 경북인 신년 교례회에서 만나는데 두 후보 모두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대구 경북 표심에 호소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숙고 나흘 만에 광주 사고 현장을 찾은 뒤 오늘은 숙고 기간 정리한 메시지를 기자회견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단일화가 없다는 점을 단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예고 없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정을 전면 중단한 지 나흘 만입니다. 마음이 쓰여서 내려왔어요. 참사 났는데 그대로 그냥 물러서 있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늘 실종자 가족들 그냥 얼굴 뵈러 왔습니다. 직후에는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일단 이 행보로 선거 일정은 사실상 재개한 셈입니다. 심 후보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이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단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네. 그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요. 한 2, 3일 안 후보는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 제한이와도 고려하지 않는다며 3월 8일까지 단일화를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10년 안에 노벨과학상 수상국가를 만들겠다며 연구자 처우 개선,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복지정책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며칠 새 정치권의 큰 관심사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MBC 등을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김 씨가 캠프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또 미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견해도 담겨 있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 사이의 7시간 전화통화 녹음 가운데 일부를 MBC 스트레이트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습니다. 둘 사이 통화는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선거 캠프에 공식 직함이 없는데도 캠프 운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자를 향해 캠프가 엉망이다. 캠프에 와서 정보업 같은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라면서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도 캠프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선 캠프에 오고 싶어 했다. 왜 안 오고 싶겠냐.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내에서 한 것이다. 또 조국 수사는 커질 게 아니었는데 여권이 너무 공격했다면서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문재인 정권이 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미투와 관련해선 보수는 돈을 줘서 미투가 터지지 않는다. 성폭행 혐의로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선 불쌍하다면서 자신과 윤 후보는 안전지사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 자신은 영적인 사람으로 도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MBC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윤 후보 정치 행보와 선거 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투 발언에 대해선 성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며 나온 부적절한 말이라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 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보도가 모두 끝나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방송된 내용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오늘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계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개요에 대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일주일째지만 아직도 실종자 5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오늘 수색 작업 재개됐습니까? 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7일차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색대원 14명과 구조견 8마리가 투입돼 저층부와 고층부를 번갈아 가며 수색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층부의 잔해를 치우면서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됐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잔해가 떨어지는 일도 잦을 만큼 현장이 위험해서 수색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붕괴가 일어난 23층 이상의 고층부 수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수색 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김모 씨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네,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서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계획보다는 해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기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크레인을 조립하는 작업은 어제 완료됐고요. 오늘부터는 철사줄을 이용해서 기존 타워 크레인을 외벽에 고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9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타워 크레인 해체가 시작되고 오는 21일 금요일쯤에는 해체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5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조립이 끝난 해체용 크레인 한 대에 더해 또 다른 크레인들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본부는 유례 없는 사고 현장인 만큼 구조 분야의 전문가와 최첨단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오전 10시 HDC 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에서 정몽규 회장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본인의 거취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첫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대상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인데 수출 규모가 4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이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점화된 뒤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항공기는 물론 탄도탄 요격도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 천궁입니다. 중동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천궁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국산 유도 무기 중 첫 수출이자 계약 금액은 4조 1천억 원대로 알려졌는데 국내 방위 산업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공동 무기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방산협력 양해각서도 맺었습니다. 중동에서 처음 열린 두바이 엑스포에선 한국의 날 공식 행사와 함께 닷새간의 한국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관과 UAE관을 방문한 데 이어 K-팝 콘서트를 관람하며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앞서 수소협력 간담회에선 석유와 원전 등 기존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탄소 중립 시대에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한국인 직원과 의료진을 만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금리 인상 우려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사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86포인트 하락한 2902.06에 코스닥은 6.09포인트 내린 965.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은행들의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과 소매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 여파로 닷새 연속 하락하고 있고 LG전자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5거래일 만에 내림세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본업 회복이 지연될 거란 우려에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시스템이 대규모의 수출 계약 소식에 방산 관련주들이 동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0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정부 계획에 따라 차례로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늦어도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 위치한 라우디츠 지역의 화력 발전소도 곧 폐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던 발전소가 문을 닫는 만큼 상당한 변화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정비기지 설립과 독일 최대 인공호수 조성 등 당근책도 있지만 모두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Projekte auch, die dann eher von der kommunalen Ebene vorangetrieben werden, bei denen es darum geht, die Lebensbedingungen für die Menschen vor Ort da irgendwie zu verbessern. Und das, glaube ich, muss man kritisieren. Und da müsste für meine Begriffe der Bund dann besser eigentlich genauer hingucken. 경제 전문가들도 석탄 발전소 폐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르웨이 대법원은 순록 보호와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로앙과 스토헤이아 지역 풍력 발전 면허를 취소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이 지역에 풍력 발전 터빈 건설을 허가하면서 원주민인 사미족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사미족은 풍력 발전이 가동되면서 소음도 문제지만 발전소로 인해 이끼 군락이 사라져 순록을 키우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ppstillingsplasser, veier, skjæringer, det er jo ødelagt totalt naturen her. Det er jo bare gråstein og 하급심에서는 원주민들에게 토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순록 사료를 살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사미족은 순록들이 먹이인 이끼를 스스로 찾아 이동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대법원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라도 수세기 동안 환경을 지켜온 원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기차 관련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전기차가 친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 배터리의 필수 재료인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 프로젝트에는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arena intinya sekarang kita selalu berbicara mobil listrik, kendaraan listrik, tetapi tidak bicara source-nya dari mana. Jadi akhirnya kan sama saja sebenarnya gitu kan ya. Nah ini memang yang menjadi permasalahan tersendiri. 우선 니켈 가공에는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60%가 석탄 화력 발전에 의한 것입니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할수록 석탄 화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더 늘어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결국 이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차 메카 완성이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딜레마는 친환경적인 전기차 생산을 원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학생들의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른바 쌍감 정책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방학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 교육당국은 방학을 앞두고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기존의 시험 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나 변별력만을 위한 생소하고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랴오닝성 선양의 한 초등학교가 최근 치른 기말고사는 체험활동을 전면에 내세운 평가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用闯关币在数学超市中模拟购物，闯关币没有剩余都花完，孩子们闯关极为成功。在这一关里，我们着重考察了孩子们100以内加减法的运算能力。 쌍감 정책 이후 처음 맞는 방학, 방학 중 학교의 돌봄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또 방학 숙제는 하루 1시간 이상 운동과 박물관 관람 등 체험 활동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법으로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과 가사 도우미를 가장한 가정교사 등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톤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15일에 거대한 폭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폭발이 있었는데요. 지난 폭발 당시엔 환태평양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페루에서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뭉게구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기둥을 형성하더니 주변 섬나라를 뒤덮고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1월 15일 새벽 뉴질랜드 북쪽 섬나라 톤가에서 해저 화산이 분화하는 순간을 담은 위성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양대기국은 이번 화산 분출로 화산재와 증기, 가스가 20km 높이 상공까지 날아갔고 미 북동부 6개 주를 덮을 만한 커다란 연기 기둥이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산 폭발 당시 발생한 중력파가 남태평양에서 8,000km를 이동해 알래스카까지 들렸다고 앵커리지 기상청이 확인했습니다. We have a tsunami warning at this time. Please evacuate to higher grounds immediately. 남태평양을 면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에서는 하루 종일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화산 분화구에서 10,000km 넘게 떨어진 페루 해안가까지 높은 파도가 몰아쳐 2명이 익사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선 부두와 정박해둔 배들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The water just came in, took the dock out, started pulling, you can see right there, like the edge of the balconies off, so ran inside, grabbed my daughter, packed up my car. 화산 분화에 직격탄을 맞은 섬나라 톤가에는 화산재 낙진이 내리고 해일이 밀려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국가인 호주는 정찰 비행기를 보내 톤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어제 낮 서울대학교 기숙사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학생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서구 한 아파트에선 변압기 고장으로 4시간가량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기로 가득 찬 건물 안. 소방관 1명이 코를 막고 고개를 숙인 남성 2명을 구조해 내려갑니다. 어제 낮 3시 1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기숙사 건물에서 불이 나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기숙사 안에 있던 9명이 구조되는 등 1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6명은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9층짜리 기숙사 건물 1층에 있는 비품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돼 있던 2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기랑 이런 냄새가 엄청 심해가지고 근데 냄새는 엄청 심했어요. 화약 타는 냄새라던가. 소방당국은 차 안 히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40분쯤엔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에 한계동 19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 8시 40분쯤 전기 공급하던 한전 변압기 고장으로 190세대가 정전 중이고요. 전기 공급은 자정을 넘겨 4시간 만에야 재개됐고
입주민들은 영하의 날씨에 난방이 중단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북한 화물열차가 어제 1년 5개월 만에 중국 단둥으로 건너왔습니다. 빠르면 오늘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중단됐었던 열차 운행이 시작됨으로써 북중 간 본격적인 교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둥 현지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 현지 시각 어제 오전 9시쯤 긴 화물칸을 연결한 북한 화물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2020년 9월 중단된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조선의 첫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물열차는 맨 앞에 여객칸 한 량과 13개의 빈 화물칸을 잇따라 연결했습니다. 국경을 건너온 북한 화물열차는 곧바로 이곳 남단둥역 창고로 이동했습니다. 화물을 적재한 열차 화물칸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화물은 주로 방역물품과 생필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 검역구역 앞에 선 화물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북한으로 향할 짐을 날랐습니다. 이번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은 지난 12일 양국 철도 당국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这个是该走他就做，再走就再走就做。他家活挺杂呀，긴장도. 화물열차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차 운행은 북한 당국이 다음 달 16일 광명성절 등 명절에 필요한 물품과 긴급 방역 수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열차 운행이 정기화돼 북중 육로무역이 완전 재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곳 단둥에서는 이번 운행 재개로 물적 교류가 시작되고 인적 교류도 이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 작업이 진행 중인 남단둥역 부근에는 정사복 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와 비교하면 많게는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북동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이나 돼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지만 예상 적설이 1cm 안팎으로 적어 당분간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이 불면 대형 화재의 위험이 크고 진화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